네,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동을 시켜 볼 건데, 기동을 시켜 보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볼 소스는 다른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그 소스들을 한번 볼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 테스트 익스큐션하고 앱.뷰겠죠. 테스트 익스큐션에서는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가져다가 쓰는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요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템플릿에서 파스칼 케이스 태그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임포트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옵션에 기술을 해야 된다. 요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시나리오와 케이스는 일단 지우고, 원래 우리가 이름을 줬었던 파스칼 케이스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네, 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어디서 조금 좀 이상하냐면은, 여기서 지웠을 때 지금 이걸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면,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임포트 문과 이 컴포넌트 옵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임포트 테스트 시나리오 임포트 되면서 컴포넌트에도 내가 사용할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됐었는데,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걔가 지금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서, 얘가 왜 안 만들어지나 지금 보고 있었는데, 안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그대로 넣고요. 여기 테스트 케이스 점 뷰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테스트 케이스라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뷰도 이제 그렇죠. 앱.뷰도 이제 테스트 익스큐션, 테스트 히스토리, 테스트 내비게이션이 다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익스큐션, 여기도 테스트 히스토리, 여기도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 와서 임포트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테스트 히스토리와 익스큐션은 추가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 내비게이션만 추가가 안 됐네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익스포트 디폴트의 컴포넌츠에다가 각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바꿔놓고 이제 소스를 기동을 해볼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얘를 기동을 할 때, 기존에는 우리 index.html이기 때문에 요 쇼컷에 있는 요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얘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뷰 CLI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개발 서버를 통해서 얘를 기동을 시켜서 확인을 해볼 거고, 우리가 이제 개발 서버로 기동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웹 서버에 배포되기 위한 버전으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닷뷰 파일의 단일 파일 컴포넌트들을 실제 닷뷰 파일에서 .js 파일로 이제 .js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 닷뷰 파일에 있는 각각의 스크립트 파일들을 싹 다 모아서 .js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js 파일을 만들어줄 때 ES6에 해당하는 문법들을 ES6 이전의 문법대로 변경하는 트랜스 파일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로 통합하는 번들링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JS 파일과 CSS 파일들을 index.html 파일에다가 임포트 시키고, 걔네들이 개발 서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복잡하죠. 우리가 이제 개발 서버에 띄운다 라는 거는 그 사전 작업에 빌딩 작업이, 그러니까 컴파일 작업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컴파일 작업에서는 닷뷰 파일에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들 전체를 다 모으고,
여기 스타일 태그에 있는 CSS 코드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을 하나로 일단 모아줍니다. 하나로 모아주고 모은 다음에 얘네들을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ES6 버전에 있는 문법을 트랜스 파일에서 과거 버전, 그 과거 버전이 아니라 ES6 이전 문법이 사용 가능하게 변경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두 개의 JS와 CSS 파일을 여기에 있는 index.html 파일 이 부분에다가 인젝션을 시켜줘요. 인젝션을 시켜주고, 그 인젝션을 시켜준 요 index.html 파일을 실제로 그 로컬에 있는 개발 서버를, 웹 서버를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구동할 수 있게끔 올려주는 작업이 바로 그 Vue.cli에서 개발 서버를 띄우는 작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지만 실제 명령어는 yarn serve 혹은 npm run serve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얘가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yarn serve로 기동을 해볼게요. yarn serve로 하면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번들링, 그러니까 빌딩과 번들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웹팩에 있는 그 바벨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트랜스 파일을 하고, 트랜스 파일 한 거를 번들링하고, 번들링한 아이들을 index.html 파일에다 인젝션하고, 그 만들어진 index.html 파일을 실제로 그 로컬에 있는 웹서버에 띄워서 이렇게 8080 포트에 띄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개발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구조도 한번 볼게요. 여기 개발자 도구의 데브툴스에 가서 보면 실제 이 컴포넌트 하이어러키의 루트, 우리가 이제 main.js에 있는 new view 했던 그 뷰 인스턴스가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컴포넌트인 홈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app.view 파일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앱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가 최상위가 되고, 그 아래 내비게이션과 테스트 익스큐션, 그 텍스트 익스큐션 안에는 시나리오와 케이스가 들어있는 형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동작 구성은 다 똑같죠.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해서 화면이 변경되고요. 화면이 전환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에 있는 각각의 이 테이블에 있는 로어를 클릭하면 그 아래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결과가 필터링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과물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개발하는 방식을 index.html 파일 안에 모든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넣는 방식으로 했던 것과, 그리고 Vue.cli를 통해서 템플릿을,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를 거기에다가 단일 파일 컴포넌트 형태대로 개발을 했던 방식대로 개발을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변경을 한 거죠. 요 방식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Vue.js로 개발을 한다 하면은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동적 컴포넌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미 코드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주석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화면을 여기서 이 내비게이션에서 클릭했을 때 얘를 뷰잉 해주는 걸 변경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테스트 익스큐션과 테스트 히스토리를 이렇게 그 태그를 두 개 다 넣고 if 디렉티브를 통해서 동적으로 제어를 했는데, 이러면 화면이 만약에 여러 개면은 그 여러 개 된 것만큼 라인 수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컴포넌트 태그를 쓸 거다. 컴포넌트 태그를 쓸 거다라는 거고, 컴포넌트 태그 안에는 두 가지의 그 v 바인드를 할 수, 한 가지의 v 바인드를 할 수 있는데 걔가 is예요. 그러니까 이 is에 놓여지는 여기에 있는 이름에 오는 컴포넌트가 바로 여기에 화면에 뷰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테스트 익스큐션이 오면 테스트 익스큐션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은 테스트 익스큐션이 보이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즈 컴포넌트에 요걸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제가 여기다 테스트 익스큐션이라고 적었잖아요. 이렇게 테스트 익스큐션이라고 적었는데, 큐션 이렇게 테스트 익스큐션으로 적으면 문자열 그대로를 얘를 인식하지 않고요. 이 문자열 그대로에 있는 값이 이 데이터 옵션에 있는 각 변수 값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열 그대로 인식을 하지 않은 거죠. 얘를 문자열 그대로 인식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문자열 그대로 인식하게 하려면 그 앞에 vbind를 없애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vbind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그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그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커런트 컴포넌트라는 데이터 옵션에 있는 변수에다 담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케밥 케이스로 적혀 있었잖아요. 변수를 넘겨주는 게 케밥 케이스로 적혀져 있었고, 그 케밥 케이스로 넘겨주는 녀석들이 아마 어디였죠?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넘겨주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크린명에다가 제가 이 케밥 케이스로 이렇게 넣어놨고, 이 스크린명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방식대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 케밥 케이스도 이제 파스칼 케이스로 바꿔줘야겠죠. 익스큐션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테스트 히스토리로 바꿔주면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저장을 했고 개발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테스트로만 바꿔서 다시 저장만 누르면 여기 아래 다시 컴파일하고 빌딩하고 번들링하는 작업이 돼서 다시 개발 서버에 반영되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내가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소스 코드를 바꿔도 내가 개발 서버를 내렸다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로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전달되게끔 해 놓으면, 저기 앱.view 가서,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비 컴포넌트라는 이 태그를 통해서 한 줄로 이 is라는 그 vbind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컴포넌트 명만 잘 조절한다면 한 줄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태그가 저번처럼 테스트 히스토리, 테스트 익스큐션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 태그 하나로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프롭스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프롭스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프롭스를 이런 식으로 프롭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얘가 이미 리프레시가 된 걸 거예요. 리프레시를 하면은 결과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렌더링 되는 그 동작을 하던 게 vif나 vshow를 통한 렌더링이 아니라 실제 컴포넌트 태그를 통해서, 이걸 동적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동적 컴포넌트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컴포넌트 태그를 통해서 동적으로 제어할 때 프롭스는 동일하게 그 is vbind 이외에 프롭스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프롭스로 넘기기 위해서 vbind로 그대로 넘겨주시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 추가되더라도 이 컴포넌트라는 태그로 그 동적으로 컴포넌트들이 만약에 여러 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is에 들어가는 변수에 있는 값만 변경을 해주면 동적으로 다 화면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